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미술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지켜야 될 예절과 관람 방법도 잘 알아보았죠? 또 멋있는 그림도 함께 감상해 보았는데 오늘은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작품 속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좀 추리해 보고 또 내 느낌과 생각도 담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그 미술 시간 다음 차시에는 선생님이 직접 유럽 여행을 통해서 미술관에서 관람했던 그림들과 또 그런 작품들 소개도 하는 같이 감상하는 시간도 될 거예요. 오늘은 지금 먼저 3차시 작품 자세히 보기 교과서 28쪽 그리고 필기구를 준비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암의 모견도는 어미개와 강아지를 그린 작품이에요. 모견도를 자세히 감상해 보아요. 나무 그늘 아래에 어미개가 강아지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어요. 몸에 검은색과 하얀색이 뒤섞인 어미개는 자기 품으로 파고드는 강아지를 사랑스러운 듯 두 발로 끌어안고 있어요. 그림 속 어미개는 우리나라의 순종개가 아닌 다른 나라 종자의 개예요. 개의 목걸이에는 큼지막한 방울이 달려있고 수수를 달은 장식을 보아서 여느 서민집의 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흰둥이와 검둥이는 어미개의 품에서 젖을 찾고 있고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는 어미 등에서 살포시 잠이 들었어요. 이를 쳐다보는 어미개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또한 어미개와 강아지는 털 색깔이 바뀌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번지게 표현하는 등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모견도의 대부분을 먹으로 그렸는데 목줄에 빨강색을 칠해 어미개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의 나무는 간략하게 그려져 어미개와 나무가 대비되어 보여요. 이암에 또 다른 강아지 그림이 있는데 모견도의 강아지와 많이 닮았어요. 이 중 누렁이는 앞발에다 얼굴을 괴고 단잠에 빠져 있으며 모견도의 어미개를 빼어 닮은 검둥이는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편 화면 앞쪽의 흰둥이는 꼬리를 길게 내리고 방앗개비를 입에 문 채 장난을 치고 있어요. 작가 이암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의 중손이에요. 그의 생애에 관해 별로 알려진 것은 없으나 특히 동물들을 뛰어나게 잘 그렸다고 해요. 이암의 작품은 조선시대 초중기에 얼마 되지 않은 작품 가운데 독특하면서도 한국적 화풍을 뚜렷이 보여주어요. 네, 여러분 잘 보았나요? 선생님과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봤던 내용을 좀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자, 교과서 28쪽이에요. 지난번 시간 드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었죠. 이함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개였습니다. 어미개와 아기개들이 있었죠. 모견도. 좋아요. 그 옆에 작품을 보면 해링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 제목은 없어요. 무제예요. 알루미늄 판에다가 색칠을 한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 개 위에 어린아이들이 막 올라타고 있는데 이 개의 색깔이 뭐죠? 네, 맞아요. 빨강색 색이에요. 자, 이암의 작품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죠.
좋습니다. 헤링의 작품 재료는 알루미늄팜인 거 알고, 또 작품은 지금 무제야, 제목이 없죠. 자, 보면 어느 작품이 더 오래되었나요? 오, 맞아요. 그 보면 우리 이암의 목연도가 더 오래되었죠. 지금 여러분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목연도를 한번 더 자세히 보면 아까 설명을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모두 제각각의 목습을 하고 있어요. 졸린 듯 눈을 감고 있고 그런 강아지도 있고, 어미 등에 엎여 있고 아주 기분 좋게 웃는 것 같은 강아지도 있고, 또 흰색 강아지와 검은색 강아지는 서로 다투듯 엄마 품속을 파고들어서 젖을 빨고 있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는 모습이죠. 또 헤링의 작품을 보면 선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죠. 단순하다는 건 선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적게 표현되어 있죠. 또 색깔도 그쵸? 굉장히 딱 단색만, 몇 가지 색만 적게 쓰여 있습니다. 또 아주 재치고 유머가 넘쳐요.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지만 웃음 아주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죠. 이 헤링이라는 미술가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 사랑, 전쟁, 평화 등을 주로 작품의 주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또 문제를 한번 이어서 다 여러분이 풀어보면 어미개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아지를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강아지들은 푹 잠이 들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미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교과서 28쪽 밑에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잠시 멈춤하고 적어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들 지금 선생님이 아주 많이 궁금하고 듣고 싶은데 또 계약을 하면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링의 작품입니다. 헤링의 작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네, 재밌고 신나 보여요. 아까 말했죠.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 눈, 코, 입이 막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교과서 28쪽 밑에 여러분이 각자 적어보겠습니다. 멈춤하고 적어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작품을 만들고 그린 미술가의 생각을 완벽하게 알 수 없겠지만 이 사람이 의도하고 만들고 그린 이 작품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과 나오는 사물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나 역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생각과 느낌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더 순화가 되고 또 생각이 깊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사물을 또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아주 멋진 친구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진지하게 또 재미있게 작품을 또 이어서 감상해 나가도록 합시다. 작품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느낌과 생각을 담아 이야기를 발표하고 표현하는 것도 해볼게요. 먼저 작품의 부분을 또 전체 작품에서 찾아보기를 할 거고요.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발표하는 것, 또 감상 작품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 역시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29쪽에는 샤갈의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샤갈은요, 지금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붙였어요. 녹색 바이올린 연주자. 이 작품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작품 전체를 차지하며 오른쪽으로 향한 바이올린의 현이 작품의 시선을 딱 이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우리 샤갈이 따르던 삼촌이라고 해요. 샤갈은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색깔로 참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색깔을 잘 많이 구현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분위기인 거 맞죠? 지금 저 위에 그림에 보면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비정상적인 배경과 또 인물들이 몽환적인 뭔가 꿈꾸는 꿈속의 세계 같은 느낌을 줘요. 또 작품을 보면 왠지 음악 소리가 들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자, 작품을 여러분이 잘 보고 나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볼게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샤갈이 되어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면 바이올린 연주자의 모습을 어떤 색으로 표현하고 싶나요? 잠깐 멈춤하고 교과서 29쪽 아래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홍색으로 칠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또 저는 바이올린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황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무지개색 옷을 입혀줘서 굉장히 신나고 밝은 바이올린 연주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요. 등등 여러분의 생각이 각각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제 선생님이랑 함께 더 좀 볼게요. 왼쪽 작품을 교과서 29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교과서 29쪽에 문제 잘 적었죠? 이제 왼쪽 작품에서 다음에 원형 그림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것들이에요. 자, 제일 위에 네모 보면 동그라미에 보면 저 5세 삼촌의 마법사 색채의 마법사인 우리 색채 마법사인 샤갈의 삼촌 따르던 녹색 바이올린 연주자 얼굴이 녹색이죠. 이 바이올린 연주자의 옷깃에 되어 있고요. 또 또 현을 잡고 있는 모습, 또 만 왼쪽 위에 말이 있는 모습, 또 제일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 또 집의 모습, 사다리 등등 이렇게 작품이 전체 안에 아주 부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아주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모습이지만 굉장히 또 재미있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샤갈의 작품입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교과서에 여러분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하고 한번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녹색 얼굴에 이 녹색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생님이라면 녹색 얼굴로 막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의 모든 부분이 녹색으로 변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춤추고 막 자연과 하나가 되는 막 그런 상상도 돼요. 여러분도 아마 각자 그런 상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미술가가 되어서 이 바이올린 연주자의 느낌과 생각을 또 담아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활동지 79쪽입니다. 교과서 79쪽에 뒤에 보면 활동지가 있는데 이 활동지를 잘 뜯어서 가위로 잘 뜯어서 반 이름 적어주시고 반하고 이름 적어주시고 또 여기에 연주자의 색과 배경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이 녹색 바이올린 연주자를 여러분의 작품으로 한번 바꿔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79쪽의 활동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79쪽의 활동지에 여러분만의 느낌과 생각으로 지금 색칠하고 꾸며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이제 교과서 지우고 지나가겠습니다. 클리어. 이번에는 교과서 30쪽에 있는 칼로의 작품이에요. 이 칼로의 작품을 버스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칼로는요, 멕시코 사람이에요. 어린 사춘기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체 장애인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칼로는 그것에
아주 슬픔에 빠져서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런 지체 장애가 된 자신의 모습을 막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잘 담은 미술가예요. 또 우리 칼로는 선천적인 기형을 타고 태어났어요. 골반이 선천적인 기형이라 좀 이렇게 아이를 갖거나 굉장히 가질 수 없거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제로도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자, 칼로의 그림 한번 보면 교과서 30쪽입니다. 창밖으로 넓은 들판과 공장이 있는 풍경이 보이죠. 또 버스 안에는 바구니를 든 여자도 있고 푸른색 멜빵 옷을 입은 남자, 또 아기를 안고 있는 맨발의 여자도 보입니다. 자, 이거 그림이 선생님이 교과서를 여러분이 보고 있겠지만 또 다시 한번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프리다 칼로의 버스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프리다 칼로는 아주 불의의 교통사고, 버스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잃게 되고 또 이렇게 굉장한 불구로 지체 장애인으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특히 여기 가운데 맨발 있는 이 여인은 프리다 칼로의 얼굴을 닮았어요. 자신을 그린 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 적혀 있는 라리자라는 뜻은 웃음이란 뜻이래요. 즉 버스를 타기 전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이 정말 행복했다라는 뜻일까요? 자, 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다 칼로는 하지만 자신의 그런 실제 소재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현실적인 화가였습니다. 여기 보면 푸른색 멜빵 옷을 입은 노동자 같은 남자분도 계시고 또 여자분도 계시고 양복 입은 신사도 있고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풍경을 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 버스라고 생각이 돼요? 또 창밖의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신사가 들고 있는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자, 작품을 보면서 궁금한 점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멈춤하고 적어주세요. 잘 적어보았나요? 아까 선생님이 말해준 우리 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로는 사고 후에 겪었던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한 여성 작가입니다.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 버스일 것 같나요? 근데 뭐 큰 도시로 갑니다. 뭐 할머니 집으로 갑니다. 뭐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등등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네, 오랫동안 못 본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바깥에 뭐 지나가는 동물을 보고 강아지를 보고 뭐 쳐다봅니다. 아니면 저 왼쪽 위에 있는 연기,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고 있습니다. 등등 보면서 너무 구름 같다 혹은 너무 대기가 더러워진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정한 이 생각들을 가지고 든 생각들을 가지고 장면을 한번 나눠 볼 거예요. 4가지 장면으로 한번 나눠 볼 건데요. 모자가 날아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작품을 보고 대본 이런 거 네, 먼저 교과서 30쪽입니다. 작품을 4가지로 나눠볼 건데 첫 번째는 오랫동안 못 본 아버지를 만나보고 버스로 간다. 집에 가까이 갔을 때 2번째 친구와 산초라는 강아지가 보였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운전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우자 친구가 모자를 주어서 버스에 올랐다 집에 갔다. 이 가운데는 3번째 장면에는 어떤 대본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 30쪽, 31쪽을 여러분이 한번 이 4장면 중에 3번째 장면의 대본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이 지어서 상상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멈춤하고 시작해주세요. 예, 잘했습니다. 친구가 막 보이게 손을 들다가 바람에 모자가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31쪽에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친구가 보여서 손을 흔들었더니 날아갔다고. 그럴 리가, 집에서 멀리까지 왜 나와 있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이 아이를 이렇게 붙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아마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미술 작품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품의 제목과 재료 등의 정보와 함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을 살펴봅니다. 또한 이 작품의 작가의 삶을 알아보면 이 미술 작품을 굉장히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아까도 이 칼로의 그 인생에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고, 샤갈 역시 친하게 따르던 삼촌이었다는 그 바이올린 연주자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다양한 생각과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작품을 보고 일어나는 일을 상상하며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되어 일기 쓸 수도 있고, 작품의 색과 배경을 나의 생각을 담아 바꾸어 쓸 수도 있죠. 바꿔 그릴 수도 있고, 또 떠오르는 장면을 글로 쓸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하고 상상하면서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 31쪽에 보면은 여러분이 네, 여기 먼저 참고 문헌가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교과서 31쪽을 한번 네, 교과서 31쪽의 아래 보면 여러분이 적은 그 대본으로 역할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친구들이 그 버스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보고 자기들끼리 역할을 나누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대사를 적어서 이렇게 역할극을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나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느낀 바와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술 작품을 자세히 보고 또 어떻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지 다양한 방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수고했습니다.